큰 하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포인트에서 계속 저항을 받았고, 그걸 뚫었어요. 그럼 제가 이 자리는 플랫폼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원형 바텀, 원형 바닥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고. 반갑습니다. 2023년 3월 7일 기관의 눈. 오늘 살펴볼 기업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2023년 3월 6일 어제 목표 주가를 상향시킨 리포트가 총 7개가 나왔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서진 시스템, 첨보, LG전자, 제주항공, 진에어, 기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2개 이상 그 리포트가 나온 기업이 없길래 제가 차트를 쭉 살펴보니까 기술적으로 유의미한 위치에 있는 기업이 있더라. 그게 삼성 엔지니어링이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플랜트, 시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외에도 전 분야에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다. 일종의 EPC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EPC는 뭐냐면, 짧게 설명드리고 갈게요. 기술이나, 장비, 요런 거를 공급을 하고, 그러니까 기술이나 장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수행하는 그런 업체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일이나 가스의 프로세싱, 그 다음에 정유, 석유화, 환경, 바이오, 그린, 솔루션, 이런 것들까지 발주를 받아가지고, 삼성 엔지니어링의 기술로 프로젝트의 타당성 검토도 하고, 설계도 하고, 조달도 하고, 시공도 하고, 심지어 시운전까지, 맞춰주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리포트는 그 NH 투자증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리포트를 살펴볼 건데, 일단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큰 얼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삼성 엔지니어링은 올해 수주 목표를 이제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소 등 그린 프로젝트를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기업의 가치, 즉 밸류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한답니다. 목표 주가는 4만원으로 이제 상향을 조정을 했어요. 주가 산출 근거가 EV 에비타인데, EV 나누기, 이렇게인가? 아이고, 하도 오래돼가지고, EV 나누기 에비타인데, 쉽게 말하면 요거는 기업의 가치입니다. 시총 플러스 순차익금인데, 그 기업을 인수하는데, M&A 관점에서 보면, 기업을 인수하는데 들어가는 돈, 인수금. 요게 이제 EV라고 보시면 되고, 에비타는 그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요런 거를 차감을 하고 나면 이제 영업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걸 차감하기 전 영업이익입니다. 왜 이제 그걸 차감하기 전 영업이익을 보냐면, 이 현금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이 기업이, 이 에비타를 보면은 이 기업이 1년 동안에 얼마만큼의 현금 자산을 벌어 들어올 수 있는가. 그거를 보기 위해서, 에비타라는 지표를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게 EV가, 이게 나중에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재무제표 할 때. 근데, 쉽게 그냥 짧게 설명하고 갑시다. EV 나누기 에비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EV는 인수금이잖아요. 그러니까 M&A 관점에서 보면, 이제 분자가 인수금이란 말이죠. 이 기업을 내가 인수하는데 들어가는 돈, 인수금. 근데 에비타는 1년 동안에 이 기업이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 자산이거든요. 현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인수금이 10조다. 근데, 이 에비타가 1조다. 그러면은, 10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 기업을 10조 가지고 인수를 하면, 10년이 지나면 내 인수금을 회수한다. 되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에비타가 더 높으면, 에비타가 2조면, 그러면은 5가 되겠죠. 그러면은 5년이면은 회수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에비타가 5조면, 그럼 뭡니까? 2조. 그럼 내가 이 기업을 10조 주고 인수를 했는데 2년이면은 내가 쓴 돈을 다시 회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비타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은 실적이 좋은 거고, 그리고 EV는 시총 플러스 순차익금인데, EV가 낮으면 낮을수록 기업은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EV 나누기 에비타를 해가지고 숫자가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올수록 기업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리포트를 보니까 EV 에비타의 그
10개월인가 이동평균의 추정치를 상향을 한대요. 그래서 그래서 목표 주가를 4만 원으로 산출했다. 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나도 뭐 가물가물하네 기억이. 어제 본 건데. 여튼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다룰게요. 올해 수주 목표가 12조 원이었답니다. 12조 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삼성 계열사의 추가 설비를 증설을 하고 있고, 이거 2개 적어놨네. 증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북미 LNG 요 액화플랜트를 아마 입찰을 했나봐요. 그리고 현재 입찰 중인 다수의 화공 프로젝트들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면 올해 수주 목표를 12조를 초과 달성할 전망으로 본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등 그린 프로젝트 시행, 이게 뭐냐면 이제 삼성이 이제 삼성그룹이 작년 9월인가 아리백에 가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죠. 그래서 삼성그룹 전체가 친환경 체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제 탄소 중립을 포함한 환경 전반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겠다고 삼성이 선언을 했어요. 특히 이제 올해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대표적으로 수소, 그다음에 뭐 탄소 포집 활용 기술, 뭐 친환경 플라스틱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쪽에 대한 수소에 대한 그린 프로젝트를 확대할 계획이랍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전이 있는데, 삼전은 반도체 회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리백은, 제가 이건 약간 정치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리백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튼 아리백이 있다. 이 아리백이라는 이거는 재생에너지 100%를 말하는 거다. 근데 이거가 영국인가에서 이제 캠페인입니다. 캠페인.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국가가 참여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업의 단위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기업은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해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겠다, 뭐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기업이 여기 동참을 하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지금 되고 있냐면, 약간 무역 장벽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애플이 있어. 애플이 2018년에 애플의 제품을 이제 조립하고 생산하는데, 애플이 쓰는 전기를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을 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재생에너지 100%는 아니에요. 이제 재생에너지도 사용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화석에너지를 사용하는 거는 크레딧을 이제 돈으로 사가지고, 여튼간에 그것도 이제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했다라고 쳐주기 때문에 그 돈을 지불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아리백을 달성을 했단 말이죠. 애플이 2018년에. 그러면서 애플이 자기 자회사들한테 이렇게 권고를 하는데,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애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 제품은 아리백을 달성했어. 그러니까 너네도 아리백을 달성해. 우리 기업한테 부품을 납품하려는 너네도 아리백을 달성했으면 좋겠어. 근데 얘들이 싫어, 안 할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원청에서 그렇게 원하는데 하청이 빌빌 기어서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강제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에 엄청나게 큰 기업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부터 시작해가지고 포드도 그렇고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들이 전부 다 아리백을 선언을 하고 이미 달성을 했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삼전의 반도체는 거의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다 들어가죠. 근데 국내에서만 판매할 거면 상관이 없는데, 해외에 이 전부 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포드, 자동차 회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이 삼전의 반도체를 안 쓰는 회사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야, 삼성전자, 너네 반도체 우리한테 납품하려면 그럼 너네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해. 안 그러면 우리 TSMC한테 받을 거야. TSMC는 지금 재생에너지 100%로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대만이 풍력 발전소인가? 그걸 엄청나게 지었다던데. 하여튼 그렇게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작년 9월쯤에 아리백에 가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현재 그 신재생에너지가 이제 OECD 평균이 30%예요.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OECD에 있는 국가의 평균을 내보니까 70%는 뭐 화석이나 화석연료나 석탄이나 아니면은 원자력 에너지로 그 전기를 만들고 30%를 신재생에너지로 만드는데, 그리고 글로벌 201개국 거의 뭐 전 세계죠. 전 세계는 10.3%를 신재생에너지로 만드는데 대한민국은 2021년 기준 8% 조금 넘어갔었거든요. 매우 후진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리백에 그 원전을 포함을 시켜주지 않아요. 그 안타깝게도 뭐 EU 텍소노미에서는 뭐 계속 그 원전을 포함시킬 거를 건의를 하고 또 뭐 포함이 됐다 뭐 그렇게 하는 뭐 얘기는 하는데, 사실상 원전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최신 가이드북에도 이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원전에서는 핵폐기물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원전을 사용하는 국가 중에서 아리백을 인정받는 나라가 핀란드밖에 없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 핀란드가 고준위 그 방사 처리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 고준위 방사 처리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아리백 인정해줄게. 근데 그게 아니면 아리백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는 지울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땅덩이가 좁은데 원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지을 거야? 이걸 부산에 지을 거야? 서울에 지을 거야? 강남에 지을 거야? 창원에 지을 거야? 못 짓죠. 그 정치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반대 부딪힐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원전이 아리백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래서 아리백을 선언을 했는데, 자, NA투자증권에서 이제 아리백은 여러분 내가 찾아보세요. 더 이상 언급 안 할게요. 이건 이제 약간 정치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 여튼 그래가지고 이 아리백을 수소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도 수소로 대응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일단은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뭐 풍력발전이든 수력발전이든 뭐 여튼 간에 이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그럼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만들어낸 에너지가 이제 신재생에너지잖아요. 근데 이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분해시키는 겁니다. 물은 H2O니까 수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수소를 이제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저장을 해놨다가 이 수소 에너지를 저장해놨다가 이 에너지를 가지고 삼성전자가 전기로 변환해 쓰겠다 이겁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더라고요. 파나소닉도 이걸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아리백을 수소로 대응을 한다면 필요한 수소가 약 128만 톤이랍니다. 이 연간일 거예요. 128만 톤의 수소가 필요한데 그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 수소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레이시아의 사라왁 프로젝트라고, 그것도 이제 아마 수소 프로젝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가 6개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리백을 위해서 수소를 사용하려면 이만큼이 필요하고, 그럼 뭐다? 삼성 엔지니어링한테 수주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일단은 NH투자증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의 사업 방향이 그린 프로젝트 이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의 중장기 전략도 그린 아리백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략이 그 같은 계열사에서 전략이 일치하기 때문에 다른 글로벌 EPC사와는 이제 차별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확대가 될 것이다. 라고 NH투자증권 이민재 연구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너무 거시적인 이야기지 않나. 이렇다고 주가가 목표 주가를 올린다라는 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의견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리포트 내용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을 들고 온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을 들고 왔는데 그래도 리포트는 한번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단지 차트가 좀 의미가 있는 자리에 있는 데 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보시다시피 그 업종퍼가 6.8인데 현재퍼가 10.99입니다. 근데 이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다. 왜냐면 보시면 코스피에는 서비스업으로 들어가고 이제 이제 업종은 건설로 들어가요.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 건설에 포함되어 있는 무슨 건설 이런 거랑 다른 회사죠. 그리고 서비스업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분류가 조금 잘못돼 있다. 그래서 요 업종퍼랑 요거랑 비교하는 거는 가치가 없다. 그리고 이제 PBR은 2.06인데 이거는 과거에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이제 PBR과 비교를 해보면 되죠. 일단은 요거는 연결 기준 연간인데 매출액이 이렇게 늘어날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영업이익도 요렇게 2017년에는 요랬는데 이렇게 불과 뭐 5년, 6년, 7년 만에 이렇게 성장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요거 맞죠? 영업현금 흐름,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아주 좋은 계속 성장을 할 걸로 보입니다. 영업이익률도 계속 성장을 할 것 같고 순이익도 계속 성장을 할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한다네요. 뭐 전체적으로 성장을 전반적으로 다 할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한답니다. E죠, E. 에스티메이트 추정입니다. 자, 밴드 차트를 보시면 요때 이제 추정치가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아마 요때 2020년 1월쯤에 추정치를 하향을 시켰나 봐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떨어졌고 이제 수정 주가가 여기 있을 때 이미 추정치는 2까지 나왔을 거거든요. 요까지 나왔을 건데 추정치가 하락을 했고 그 뒤에 주가가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추정치를 상향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주가가 크게 반등을 했다.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았다. 조정을 받았는데 또 추정치가 또 계속 기존에는 이렇게 추정치를 이렇게 기업의 영업이익이 성장할 거라는 거. 근데 약간 기업의 영업이익이 좀 성장이 둔화되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성장을 할 거다. 근데 주가는 밴드 하단을 치고 또 치고 지금 반등해가지고 이거를 돌파한 모습입니다. 요 자리에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PER 차트가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PBR 차트에는 보시면 순자산이 요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꽤 괜찮은 자리지 않는가. 뭐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1.4배에서 이게 5년 정도 되는데 1.4배에서 이제 저평가였지만 현재는 그거보단 약간 높죠. 1.9배죠. 아니네. 2.06이네. 2.06이죠. 여기 조금 더 올라갔대요. 2.06이니까 1.4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긴 한데 근데 아직도 매력적인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표 주가는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상승을 조금 시켰다가 이번에 약간 크게 상승을 시켰는데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목표 주가가 지금 여기서 요만큼 올랐죠. 근데 주가는 이렇단 말이에요. 목표 주가가 오르는 각도만큼 주가가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 줄 아시겠죠? 지난달에는 13개의 기관이 그 매수 의견을 냈는데 지금은 14개의 기관이 매수 의견을 내고 있다. 자, 차트를 좀 살펴볼게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차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유의미한 자리라고 생각을 했냐면 자, 보시면 엄청나게 큰 하락을 했죠. 이게 수정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박스권에 갇혀서 있다가 이번에 큰 상승이 나왔는데 이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하락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조정이 자 여기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볼까요? 끄어버릴까? 선을 잠시만요. 이제 가로줄을 제가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뭔가 좀 의미가 있는 선이 그어졌다, 그죠? 제가 예전에 그 원형 바닥 패턴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원형 바닥 패턴이 꼭 요렇게 주가가 돼야 원형 바닥이 아니다. 요렇게 가는 것도 원형 바닥 패턴이다. 근데 원형 바닥 패턴에서는 우리가 어디서 들어가야 되냐고 그랬냐면 그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그 예전에 패턴 제가 강의를 한 거 보시면 되는데 플랫폼 자리에서 제가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자, 가격이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수준에서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횡보를 지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뚫었는데 그 어느 라인을 뚫었냐면 기존에 저항을 받던
그 라인을 뚫었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자리는 전체가 다 매수를 고려할 아주 좋은 플랫폼 자리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상방 돌파가 여기가 지금 이렇게 또 저항을 좀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저항, 뭐 그다음에 페일링으로 저항, 페일링 저항,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돌파가 되면 저는 이 하락한 것만큼 올라갈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지. 요만큼만 올라가도 여러분. 자, 요까지만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요까지. 하다못해 그냥 목표 주가인 4만원까지 올라간다고 봅시다. 목표 주가인 4만원까지. 현재가 27,100원이죠. 27,100원인데, 뭐 26,978원 여기서 꺼볼게요. 4만원까지 올려볼게요. 4만원까지 올라가도 얼마냐? 51%입니다. 요만큼만, 자, 큰 하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포인트에서 계속 저항을 받았고, 그걸 뚫었어요. 그럼 제가 이 자리는 플랫폼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원형 바텀, 원형 바닥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고. 그리고 요 자리에서 매수를 했을 때 여기서 요만큼만 올라가도 50%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평단을 한 요 정도로 맞춰놓고. 그리고 이게 이탈돼 버리면은 뭐 자르면 되지. 근데 내가 그 기대를 할 수 있는 수익률에 비해서 기대 손실률은 너무나 짧죠. 기존에 하락한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원형 바닥 패턴에서 지금 현재 플랫폼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기업을 가져온 겁니다. 저는 이런 자리 상당히 의미 있고 매력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채널을 한번 꺼 볼게요. 채널을 빨간색으로 할까? 제가 채널을 한번 꺼 볼 건데 보시면 요 저점을 잡아서 자 이렇게 한번 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껐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재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채널의 하단입니다. 그죠? 현재 지금 채널의 하단에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고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라인에서 이제 저항을 받았죠. 저항을 받았는데 이게 이탈이 됐는데 하락엔 파동 이탈이 됐는데 그 전에 계속 저항을 받았던 거가 돌파되고 나서 지지를 받은 그 포인트에서 다시 지지를 받으면서 또 작은 상승 M 파동.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작은 상승 M 파동. 그다음에 조정 그리고 이렇게 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요 자리가 최고의 매수의 자리다. 왜 그렇습니까? 채널의 하단이죠. 채널의 하단은 자 제가 예전에 채널에서 말씀드린 거 있지만 요 자리보다 지금 자, 이 자리보다 이 자리가 더 싼 가격이다. 실질적으로는 보시면 여기보다 여기가 가격이 높아요. 그죠? 가격이 높은데 여기가 싸다. 이건 비싼 가격이다. 왜 그러냐? 채널의 고점이고 이건 채널의 상단이고 채널의 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자리가 더 싸다. 이 자리가 싼 자리고 이 자리가 싼 자리다. 이탈되지 않는 이상. 이탈되면 자르는 거고. 이탈되면 이 채널은 이제 그 실효성이 없어지니까. 이것도 이렇게 돌파가 되면 그러면은 자 여기 돌파가 됐다. 그리고 여기서 반등 맞았다. 그럼 뭐다? 여기는 비싼 자리지만 여긴 싼 자리다. 왜? 그럼 채널이 바뀌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비싼 자리지만 이게 돌파가 돼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여기는 싼 자리다. 왜냐면 요렇게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런 건데 현재 채널 하단에서 지금 반등 받고 올라가는 자리고 자, 그 자리가 보시면 제가 이거를 선을 한번 그어 볼 건데 화살표를 그어 볼까요? 자. 요렇게 자 그어 볼게요. 요렇게 하나 긋고 이거는 녹색으로 좀 굵게 그어 봅시다. 자 이렇게 긋고 또 선을 여기서 자 이렇게 그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자리가 뭡니까? 수렴이죠.
수렴인데 현재 수렴의 하단부가 이 채널의 하단부입니다. 그죠? 저점을 올리면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채널의 상단부가 여기입니다. 그럼 뭐다? 삼각수렴인 거지. 그죠? 삼각수렴의 거의 끝부분까지 도달이 됐다. 그럼 요게 이렇게 이탈되거나, 물론 이렇게 옆으로 갈 수도 있지. 옆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탈되거나, 이렇게 내려가거나, 아니면 돌파돼서 이렇게 밟고 나오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일단은 기대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 현재, 요걸 약간 높일까요? 요 정도. 요 정도로 높일게요. 자, 현재 지금 자리가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요게 지금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얘가 올라갔다. 이게 돌파가 됐다. 그러면 이만큼 폭발을 했으니까 또 응축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응축이 들어가는데 다시 이탈되면 할 수 없지만 만약에 돌파가 된 다음에 응축을 이 기존의 저항을 받았던 이 라인을 돌파를 해가지고 이걸 지킨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돌파가 된 이후에 이 라인을 지킨다. 그러면은 이거 돌파된 다음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여기는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내려왔다. 여기서 반등을 한다. 여기는 매수를 해야 된다는 자리입니다.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서 매수를 했다. 이탈됐다. 그럼 일단 손절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여기서 반등한다.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자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서 얘가 내려왔다가 돌파하고 여기서 반등하면서 전 고점이 돌파가 되는 요 자리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반등을 하면 저는 살 겁니다. 저는 살 겁니다. 저는 이 삼각 수렴이 끝났는데 이게 만약에 돌파를 했다. 조정받고 올라갔다. 만약에 전고도 돌파했다. 그러면 여기 이런 데는 강력한 매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여러분들 관심 목록에 넣어놓고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자리에 있고 거대한 원형 바텀에 플랫폼 자리에 있고 플랫폼 자리에 있고 얘가 만약에 서울로 가는 주식이라면 우리는 굳이 여기 부산에서 살 필요가 없다. 창원에서 사면 된다. 기차가 이 부산을 갔다가 창원을 왔다가 부산을 왔다가 부산 갔다가 창원 갔다가 또 부산 갔다가 또 창원 갔다가 부산 갔다가 이랬는데 기차가 부산 창원만 왔다 갔다 하던 기차가 갑자기 조금 위로 올라와가지고 요 대구까지 와버렸어. 그럼 우린 대구에서 사면 되지. 근데 대구에서 다시 부산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건 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대구에 사놓는 거야. 근데 이게 일종의 다우 이론인 거죠. 가격이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 수준을 유지를 하다가 여기에 넘어서면 그러면은 뭐다? 추세의 반전이죠. 그래서 보시면 하락을 했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박스권이고 횡보인데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면서 이걸 돌파를 했다. 이 저항을 받았던 이 부분을 넘어섰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수렴을 하고 있다. 이 파동에 대한 그러니까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수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축을 하고 있지.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상승 M 파동이라면 폭발한다 이겁니다. 상승 M 파동이라면 폭발한다. 그래서 이게 위로 튀어나가는 거를 우리가 지켜보자. 만약에 이게 내려오면 그러면은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지켜보고 있다가 이게 돌파가 되면 그러면은 뭐 돌파 매매를 하시든지 뭐 눌림목 매매를 하시든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살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 샀는데 이탈된다면 좀 바로 잘라요. 그거는 이제 대응을 그렇게 하는 거지. 여튼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전체적으로 차트가 아주 좋은 위치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을 들고 온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릅니다. 저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을 차트를 보고, 이거는 기회가 있는 현재 위치다. 기회가 있는 위치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 관심 목록에 넣어놓고 지켜보고 있다가 어떤 흐름이 나온다면 그 흐름을, 살펴보고 매수. 근데 만약에 내가 본인들이 예상했던 흐름대로 안 가면 그럼 손절을 해버리면 되니까. 손절하면은 뭐 크게 읽진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측대로 간다면 기대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현재 그죠? 그 목표 주가를 4만 원으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27,000원이란 말이에요. 거의 50%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기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4만 원까지 안 가더라도 30%만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는 이걸 사면 큰 수익이 나올 수도 있겠다.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네,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고, 저는 몰라요. 신의 영역에 도전 안 한다고 했죠. 하지만, 가능성은 존재하는 차트다. 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요 정도 기준을 세우고 매매에 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잘 자요, 안녕.